2020년 시즌이 끝나고 2021년 드라이버 라인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 어느 시즌과도 달랐던 2020년 시즌 가장 운이 없었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은 메르세데스의 보타스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2등으로 마무리한 드라이버에게 불운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타스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과 싸우면서 힘들게 2등을 차지했습니다. 실버스톤에서 타이어 문제로 11등, 몬자에서 머신 트러블로 인하여 5등, 뉴르부르크 링에서 파워 유닛 문제로 인한 리타이어, 이몰라에선 플로어보드 데미지, 터키에선 오콘과의 스타트에서의 접촉 등등,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F1이지만 유독 보타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많은 팬들과 안티들로 인하여 보타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팀메이트인 해밀턴을 꺾고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보타스의 성적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보타스는 과연 2021년 시즌이 끝나고 F1 레귤레이션이 바뀌는 2022년도에도 계속 메르세데스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팀을 위해 달리고 있을까요? 재미로,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보타스는 조금은 독특한 루트로 F1에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케케 로스버그, 미카 하키넨, 그리고 키미 라이코넨, 이 3명의 F1 챔피언을 배출해낸 핀란드 출신으로서 주니어 카테고리는 2007년 포뮬러 르노 북유럽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것으로 입문합니다. 2008년에는 포뮬러 르노 유로컵을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다니엘 리카르도를 꺾고 차지합니다. 2009년에는 F3로 졸업하면서 주니어 카테고리의 명문 ART 팀에서 줄스 비앙키와 팀메이트를 이룹니다. 2009년 F3를 우승한 비앙키를 포함해 루이스 해밀턴, 로만 그로장, 니코 헐큰버그 같은 걸출한 F3 챔피언들을 배출한 ART에서 보타스는 2010년 F3를 우승할 것이라 기대를 받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2011년에는 F3에서 GP3로 카테고리를 변경하고 GP3 시즌보단 F1 패독의 모습을 더 자주 드러냅니다. 카팅 시절부터 보타스를 이끌어준 미카 하키넨과 토토 울프의 도움을 받아 윌리엄스의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간간히 F1 머신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이런 경험이 보타스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2011년 GP3를 우승합니다. 2012년 보타스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니어 카테고리 시즌 참전을 아예 포기하고 F1의 프리프랙티스 세션에만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시즌 중 윌리엄스의 브루노 세나의 차로 15번이나 프랙티스 세션에 참가했고, 시즌 후반에는 보타스가 세나를 밀어내고 윌리엄스의 두 번째 시트를 획득할 거라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윌리엄스는 보타스는 3년 동안이나 우리 팀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윌리엄스 팀의 모두는 그의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타스의 2013년 윌리엄스 시트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보타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윌리엄스에서 9번의 포디움, 그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17등, 4등, 5등, 8등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6년 F1 시즌이 끝나고 챔피언십을 우승했던 메르세데스의 니코 로스버그가 돌연간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로스버그와 2016년 시즌 도중 2018년까지 연장 재계약을 성사했던 메르세데스로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고, 메르세데스는 부랴부랴 대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토 울프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윌리엄스의 보타스가 물망에 올랐고, 보타스는 메르세데스와 1년 계약을 맺고 팀을 옮기게 됩니다. 2017년 메르세데스에서의 첫 시즌에서 보타스는 3번의 그랑프리 우승, 4번의 폴 포지션, 13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3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2017년 시즌 중 다시 한번 보타스의 계약을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1년 추가 연장 옵션을 조항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 옵션은 메르세데스 팀에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보타스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보타스는 그 다음 해에 그랑프리 우승은 없고 8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5등으로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시즌 중 보타스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고 보타스는 2019년까지 메르세데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시즌 보타스는 4번의 그랑프리 우승, 5번의 폴 포지션, 그리고 15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면서 F1에서 자신의 최고의 시즌을 보냅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보타스의 계약 연장을 시즌 후반까지 확정짓지 않습니다. 2018년 포스 인디아 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F1에게로 팀의 운영이 넘어간 후 2.8조 원의 자산 가치를 보유한 캐나다의 사업가인 로렌스 스트롤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포스 인디아 팀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포스 인디아는 레이싱 포인트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의 드라이버였던 세르지오 페레즈와 로렌스 스트롤의 아들인 랜스 스트롤이 2019년 드라이버들로 내정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포스 인디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메르세데스 주니어 드라이버인 에스타반 오콘은 F1에서의 시트를 잃고 2019년 시즌 메르세데스의 리저브와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2019년 시즌 내내 메르세데스가 2020년 보타스와 계약을 하지 않고 오콘을 루이스 해밀턴의 팀메이트로 두 번째 시트에 앉힐 거란 소문이 돌았고, 보타스는 2019년 시즌에 보여준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메르세데스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오콘은 르노와 계약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야 보타스는 메르세데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타스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했고, 토토 울프도 이 과정은 자기 자신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타스는 다시 한번 메르세데스와 1년 계약을 하고 코로나로 짧아진 2020년 시즌 2번의 그랑프리 우승, 5번의 폴 포지션, 그리고 11번의 포디움을 차지하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을 기록합니다. 2019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2020년 시즌 중반에 2021년까지 재계약에 성공한 듯 보였던 보타스였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메르세데스가 윌리엄스에게 조지 러셀의 조기 임대 복귀를 요청했지만 윌리엄스에게 거절당했고, 결국 다시 보타스와 1년 계약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타스는 계속해서 1년 계약만을 연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난 메르세데스라는 팀에 속해 있기에 늘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면 짧은 계약 조건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보타스는 매우 뚜렷하게 메르세데스에서 해밀턴에게 밀려 2인자로 오랜 시간 버텨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팀 오더, 아니면 레이스 중에 팀의 이득이라는 명목하에 해밀턴에게 포지션을 넘겨줘야 했던 적도 있었고, 해밀턴을 추월하기 위한 배틀을 아예 금지당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 헝가리에선 3등을 달리고 있던 보타스가 4등이었던, 그리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더 근접해 있었던 해밀턴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했었고, 2018년 독일 그랑프리에선 세이프티카가 나온 이후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던 해밀턴을 2등이었던 보타스가 추월하려고 다가갔으나 팀의 작전 담당인 제임스 보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에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던 보타스가 2등이었던 해밀턴의 타이어 마모를 줄여주기 위해 선두를 내어준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20년 벨기에 그랑프리에선 해밀턴을 추월하기 위해 더 빠른 엔진 모드의 사용을 요청했으나 엔지니어들이 그 모드는 우리 팀들끼리 추월할 때는 쓰지 않기로 했어라는 말을 하고, 이에 보타스는 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이후 보타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의 잔류입니다. 해밀턴의 은퇴. 루이스 해밀턴은 커리어 내내 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토미 힐피겨와 협업한 패션 브랜드, 음악 프로듀싱, 최근에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익스트림 E라는 친환경 레이싱 단체에 자신의 팀인 팀 X44를 창단합니다. 슈마의 우승 기록을 2021년 시즌에 뛰어넘는다면 다음 해에 만 36살이 되는 해밀턴이 미련 없이 F1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르세데스가 임대가 있는 조지 러셀을 복귀시키고 그 누구보다 챔피언의 보좌 역할 또는 킹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보타스를 러셀과 페어링 시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윌리엄스로의 복귀. 만약 루이스 해밀턴이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해밀턴의 옆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미래의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 제목인 러셀을 앉히고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해주길 원한다면 보타스는 메르세데스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타스를 품을 팀은 아마도 윌리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1 데뷔 전부터 긴밀한 인연을 이어갔던 윌리엄스였고, 예전에 페라리에서 키미 라이코넨이 알파 로메오로, 그리고 샤를 르클레어가 알파 로메오에서 페라리로 팀을 서로 바꿨듯 보타스와 러셀도 비슷하게 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다른 팀으로. 아직 전망하긴 이르지만 2020년 12월 기준 2022년 시즌까지 계약을 확정한 드라이버는
알파인의 페르난도 알론소, 에스턴 마틴의 세바스찬 베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오와 카를로스 사인즈, 하스의 니키타 마제핀과 믹 슈마허, 맥라렌의 리카르도와 랜도 노리스, 그리고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 뿐입니다. 알파 타우리에서의 2개의 시트, 알파인 르노의 1개의 시트,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1개의 시트, 레드불의 1개의 시트가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타스가 다른 제3의 팀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그것도 2022년 시즌에 핫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우승과는 인연이 없고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인 해밀턴과 같은 팀이기에 더 가려질 수밖에 없는 보타스지만 그가 여태까지 F1에서 보여준 기록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1년 시즌이 메르세데스와 보타스의 마지막 동행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될지 혹시나 다른 팀을 위해 레이싱을 하는 보타스를 2022년에 보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2021년 시즌에 흥미로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